자, 이거 보신 분들 평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 우리 미니였어요. 도리도리. 아, 저게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이 머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도리도리 하면서 무려 이걸 센 사람이 있어. 참 시간 참 할 일이 드럽게 없어요. 740번. 740번이나 했다고. 근데 그건 뭐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쉬어봐서.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사람이 좀 이렇게 보는 대로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불안하더라고 이렇게 계속. 만약에 우리가 방송하는데 제가 푸나 히두 이러면 도리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막 푸나 히두. 아마 이 부분은 심지어 불안정성을 그냥 반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몰입하면은 시선을 막 돌릴 수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억지로 학습받은 느낌? 시선은 골고루 둬야 된다. 우리가 이제 MC를 보거나 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중하고 눈을 맞추는데요. 특정 사람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시선이 자꾸 이렇게 자주 돌아가면 군중이 불안해한다. 네, 이런 네. 측면이 있어서 네. 자기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불안함이 심리적으로 그냥 드러난 도리도리 사건. 윤 도리도리 별명 많이 생기네 요즘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아마도 윤호중 원내대표의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네. 혹시 윤석열 총장 출마 선언 하신 거 보셨나요? 답해 주세요. 못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너무 그래. 다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 3개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기자가 민망하겠다. 진짜. 국민 약탈하고 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여러 사이다도 있었고요. 실제로 오늘 그 윤석열의 기자회견 본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래요. 진짜 패를 까놓고 보니까 완전 B껍데기 포장지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가 폭락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쪽까지 제가 신경 쓸 틈은 없었고 하루 종일 방송하는 사람인데 뭐. 저 방송 중에도 다른 방송 준비하고 있는 잖아요. 그 정도로 바쁘지. 이게 은근 자기 윤석열하고 달라요.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가끔 해야 돼. 그럼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그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 생각에 공감한다.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셨는데 쉽게 표현하면 국민 정서랑 배치되는 윤석열이 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들한테 했단 말이 최근에 보도로 나온 적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딱 수준이 아까 황희두 이사 이야기처럼 그 유튜브 평론 정도 하면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사면 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난 친일파에다가 나는 박근혜 사면 해주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니 대통령 되면. 게다가 이게 본인이 할 소리입니까? 잡아놓은 사람이. 그냥 완전 무슨 아니 이게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런 거 나오면 좀 인간이 머쓱해지기도 하고 좀 약간 겸연쩍어 하기도 하고 얼굴도 좀 붉어지기도 하고 이래야 그게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전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던 일인 것처럼 인간적으로.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거는 황교안이었고요. 그 밑에서 그 실무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보면 되지. 문재인 대통령이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 박근혜가 탄핵된 게 3월 10일. 이게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됐고요. 2017년 3월 30일 새벽, 그죠? 그 31일 날 감옥 갑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 여러분, 분노의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 되겠다는 기대치 다수 국민들 공감합니까? 반대 여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아젠다가 없다 보니까 저쪽 표에 부결하는 형태. 쉽게 표현하면 제2의 황교안이라고 느끼는 게 황교안에 대한 평도 윤석열이 최근에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몇 년 전에 했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전당대회를 하면 극우 박근혜 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황교안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네. 아니 그리고 오마이뉴스 그 보도에 따르면 국힘이 안고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고 없는 국힘과 철학을 같이 하는 윤석열 후보도 안고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안고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들어가서? 씨 없는 수박에 내가 씨가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죠. 왜냐하면 이 말은 완전 과학적으로 꽝이에요. 거의 윤석열스럽다. 아 윤석열스럽다라는 얘기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 저는 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걸 보고 이제 토론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이제 이런 이렇게 남한테 좀 칭찬한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또 특히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도 되게 이걸 속으로는 좋아할 텐데 겉으로는 이제 경쟁하지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을까. 되게 만만하게 보면서 그런 거를 추측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흑역사를 오늘 제대로 찍은 것 같다. 아까 그 뭐 죽창가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너무 즐기고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인다는. 여러분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아까 그런 생각 다 속으로 하셨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그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난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념적 죽창가 때문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당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 윤석열 한일 관계 발언에 주목. 관계 개선에 의혹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요. 한일 무역 전쟁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일본은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 그때 수도 없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친일 매국 정당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그 하는 짓을 보면 윤봉길 기념관에서 뭔가 전체로 다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상케이 신문은요. 이게 상케이 신문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한마디로 반갑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좋겠다. 이게 윤석열 표에 도움이 후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안 됩니다. 후보 좋으시겠어요. 일본 언론이 일본도 평가하셔서. 정권이 바뀌고 싶다면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말실수에다가 더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것 같잖아. 일본과 윤석열이가. 그 누구인지 시간 있으시면 조선일보 일본어판 이 관련된 보도나 논조를 좀 모니터하셔서 그 새날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 85%는 써먹을 게 없어요. 방송용으로도. 하도 개소리를 내가지고. 근데 장모가 10원 한 장 발언한 적 없다. 그 발언을 내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오늘. 근데 이건 그럼 진짜 누가 한 거야? 장모 10원? 이걸 전원한 사람은 정진석 정진석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정진석 의원이 잘못 들었다면 잘못 들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해명은 안 했죠? 했던 걸로 기억은 해요. 아 정진석 의원이 네. 자기가 잘못 들었다? 잘못 전했다 이렇게 어머 얘기하는데 창피해. 그럼 내가 말을 전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냐? 아 근데 그거는 한 명은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불관계가 명확하다. 아니 정진석을 옆에 놓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멘탈이 가비시더라고. 벌써 윤석열계가 생겼어. 24명이 기자회견장에 동행을 했어. 참. 아무튼 지금 대권 역사상 20가지가 넘는 의혹을 가지고 대선 선언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용자는 용자네요.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가운데 마치 사실상 대선 장정을 했던 사람은 저는 조국 장관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이 그냥 압색통해가지고 너 대통령 하지 말을 털었던 것처럼 같은 수준에서 검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 한마디로 그냥 분노와 한과 오직 그 현 정부와 조국 머릿속에 뇌지도를 보면 예, 그렇게 뭐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잠깐 하나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와서 하나 추가하고 싶었던 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조국 전 장관의 그런 과거의 그 민정수석 시절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의 이런 주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찾기 위해서 강조를 했던 분이 조국 전 장관인데 왜 보수주의자라는 사람이 저런 죽창가를 가지고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진영성만 갖고 정치하려고 하면 망해요. 그쪽 진영에 기대기 위해서 그쪽 진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이야기만 꺼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비전 할 시간도 없었고 자기 비전 이야기 해봐야 이미 정치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정책도 여러분. 마찬가지. 네. 여러분 음. 예측을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봉화에 간다 안 간다? 야, 그거 난제네. 풀기가 굉장히 예민한 숙제네. 그 본인이 네. 그죠? 아, 결론을 주셔야죠. 그냥 웃어마시면 어떡해요. 왜?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 저는 간다. 아니 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지. 네 간다. 광주도 갈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 아까 그 박근혜 얘기하듯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한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노리는 최고의 포인트는 호남이에요. 호남. 호남에 그 5.18 몫으로 국회의원 하셨던 김중배 의원이라고 곧 만난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참 아유 일단 됐고요. 근데 어제 밤에 윤석열 씨가 새날을 열심히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인터뷰를 했잖아. 근데 그 인터뷰 관련한 기사가 다음 탑 그것도 1페이지에 기사가 2개나 나왔어. 꼭 새날이 꼭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2개나 나와가지고 여기 그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하고 검찰 인사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면 총장님의 의견을 내세요 하니까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 그럼 내 식구를 까라는 거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 경악해버린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내 식구를 까라는 거냐 윤석열 파 윤서방 파를 명단을 내놓으라는 거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최근에 망행이 있었습니다. 망동. 제가 보기에 망동인데 검찰 인사가 있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인사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굳건히 지켜라 뭐 이런 요지 얘기했다는 거 나왔죠. 네네. 여러분이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행동을 이재명 지사가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언론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 난리 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무도 비판을 안 해요. 언론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대목에서 2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이분은 내가 하는 행동은 혹 불법적이거나 혹은 탈법적이거나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해도 내가 하면 아닌 거야. 이분은. 지금 중립성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 아니세요. 야권의 후보고 국힘과 철학을 공유하는 분이세요. 2번째는 그 검사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좀 이름 좀 대보십시오. 그럼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이 누구누구인지 다 드러나는 거죠. 핵심이. 대강 추측은 되죠. 우리가 누구하고 통화했을지. 최근에 박범계 장관에 대한 평가가 그거예요. 추미애보다 더한 놈 이렇게 저쪽에서 표현하더라고. 인사를 사실상. 근데 그 의도는 윤석열을 편들었기 때문에 좌천시킨 게 아니고요.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밀선 수사검사들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고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였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슈가 안 되지. 윤석열 입장에서 약간 실패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심정적으로 저는 조국 추미애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이게 뭐냐. 윤석열이 뜨면 뜰수록 윤석열 스스로가 죽창가를 소환하면서 조국 장관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뜨면 뜰수록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 쪽 진영에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장관인데 이게 조국 장관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이 감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정에서 이러이러한 자질구레한 걸로 유죄가 나온다 한들 우리가 어떤 투쟁을 통해 가지고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세상에 저런 걸로 유죄를 받고 처벌을 하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온통 결과주의여 가지고요. 추미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뭔가를 잘못했네. 고로 유죄이므로 마치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 양 대시를 하면 윤석열의 지각을 소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판단이랑 상관없이 완벽하게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 대선전에서 윤석열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쫓아내는 방법, 그를 편들었던 세력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정권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때는 조국 장관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우고는 못 간다는 거죠. 네. 아, 이게 그 정치는 생물이에요. 네.
이 생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리고 국힘에서는 추나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되게 정태적인 사고예요, 그게. 음. 이게 바뀌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 경선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나 언론이 민주당 경선은 뻔하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동적이지 않고 흥행도 실패할 것이다. 흥행 상관없어요. 예. 이재명 지사 자체가 변화와 혁신이라니까.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것 자체가 역동성이에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40%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지사는 3%, 4%, 5% 이랬다고.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역전됐을 때 이미 민주당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3위예요. 민주당 지지율자들 내에서. 이 자체가 역동성인데 어느 언론이 이거를 제대로 평가를 합니까? 그냥 욕만 하려고 하지. 그런데 우리 자신조차 정태적 사고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문순 지사가 양념이 될 거라고 보고 경선 양념. 과정에서 양념. 양념.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돌풍이 경선 흥행에 관심 끌기에 핵심 포인트가 될 판을 거라고 흔들고 있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판을 흔들고 그리고 있죠. 이미 잊지 마세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권 1위를 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하고 그게 혁명이다. 지난주 목요일 전화 면접 조사 N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7%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석열 기자회견하고 또 나온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럼 그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인지 그러니까 상담원이 물어보는 건지 네. 자동응답 ARS인지를 먼저 보세요. 자동응답 ARS는 윤석열 같은 소위 샤이보스들이 많이 답해요. 사람이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봐가면서 지켜봐야지. 윤석열이 최근에 굉장히 하락 추세였었거든요. 아마 이 컨벤션 효과를 잠깐 누리는 기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 컨벤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봐서 저의 예측은 보합인데 약보합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친일파 발언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네.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 저는 그 이념적 죽창가가 나오는 순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수 일부의 그 감정이 되게 복잡했을 거고. 지평선 불매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출마 선언문을 딱 보고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지평선은 말이 없다다. 저는. 네. 지평선을 연다. 이거 정말 압권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나옴으로써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컨텐츠는 난 조국 추미애라고 봐요. 일단은. 그렇게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싸우면은 검찰 개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젠다와 정책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그냥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